한번 보자고. 여기를 고정을 시켰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고정을 시켰다? 그러면 하나, 둘, 세 군데 빈 공간이 있잖아요. 빈 공간이 있는데 A형 염주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한번 해보려는 거야. A형 염주를 만들려고요? 그거가 나올 확률은 뭘까? 그거부터 보자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B형 돼버리잖아요? 여기 있으면 안 되지. B형 돼버리잖아? A형이 나오려면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확률은 3분의 1 그렇게 할 수 있게 돼요. 얘는 A형 염주를 만들 확률은 그래. B형 염주를 만들 확률은 당연히 3분의 2겠죠. 왜냐면 B형은 붙어있는 거잖아요. 붙어있는 거니까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그럼 3분의 2 되는 거잖아. 됐죠?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거기 잘못됐는데 여기를 봐야 알 거야. 그러면 왜 저런 오류가 생겼는지 보러 가자고. 뭐 4개가 있었죠? 그러면 4개를 쓰러 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맨 첫 번째 구슬에 그 검은색을 칠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잘 모를 텐데 적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거고, 첫 번째 이제 했을 때는 저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깔고 첫 번째 거는 칠하지 않았고 두 번째 거 칠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됐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비어 있고 세 번째에 이제 칠했을 경우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약간 됐어요? 모든 경우에서 나열을 했거든. 나열을 했는데 바로 가. 너는 무슨 형 염주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두 개가 붙어 있으면 B형이고요. 떨어져 있으면 A형이거든. 너는 B형. 떨어져 있으면 A형이잖아. 너는 A형. 너는 붙어있으면 B형이니까 B형. 왜냐면 뒤집어서 말아 올리면 붙어있는 거잖아. 되죠? 그 다음에 너는 B형이 되고 붙어있으면 B형이야. 그 다음에 너는 떨어져 있는 거니까 A형이고요. 붙어있으면 B형이야.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 각각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근원사건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각각들을 근원사건이라고 부르는데 B형이 나오는 그 가능성이랑 A형이 나오는 가능성이 다르죠. 가능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사건이라는 것은 동일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놀아야지 확률을 정의할 수가 있지. 이렇게 동일한 가능성을 가지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분의 1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A형을 뽑을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전체가 6개가 있을 건데 A형은 하나,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하시는 거고, B형을 뽑으래요. 이렇게. B형을 뽑고자 하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6분의 4가 돼서 3분의 2 그렇게 처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확률 계산을 할 때 근원사건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래. 그냥 무작정 계산하시면 안 돼. 동일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돼. 관련된 예가 이런 게 또 있죠. 동전을 2개를 던져. 서술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동전 2개를 던져요. 동전 2개를 던지는데 2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답은 알라나 모르겠다. 동전 2개를 던지는데 2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죠? 여보세요? 동전 2개를 던지는데 2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4분의 1이죠. 4분의 1. 4분의 1. 그렇잖아요.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지면 나올 경우의 수는 4가지가 있는데 2개 모두 앞면에 나올 경우 1가지가 있는 거잖아. 1가지가 있어서 4분의 1 이렇게 했을 거라고. 이 이유가 왜 그랬냐면 표본 공간을 구성하러 가요. 앞면, 뒷면. 앞면부터 할까?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얘가 표본 공간이고 2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데요. 2개 모두 앞면이 나오려면 H는 헤드예요. 앞면이라는 소리고 T는 테일, 뒷면 요 소리야. 2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너잖아. 너 됐죠? 네가 되는 거니까 어이 아줌마 왜 잠을 학원에서 잘라 그럽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이렇게 된다고. 표본 공간이 동일한 가능성으로 4개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한 개일 거니까 4분의 1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근원 사건을 구성할 때는 항상 동일한 가능성이 나오도록 구성을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망할 수 있다고. 대표적인 예가 뭐 저런 게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이 더 센 정리가 있고 고센 정리가 있는데 일단 표시를 집합하려 하는 이유는 표본 공간을 구성하고 근데 그런 사건들을 원소의 개수가 1개짜리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집합으로 표시하게 된다. 근데 근원 사건이라는 것은 동일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놔야지 확률의 계산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구술 문제로 지금 설명을 잠깐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표시를 인지하러 가는 거예요. 확률을 난 표시할 거야.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A 이제 그렇게 쓰죠. 여기 있는 게 뭐 probability라는 소리고 확률이라는 소리고 너는 오브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A 뭐 그렇게 씁니다. probability of A 그렇게 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P에다가 A 교집합 B라고 쓰는 것은 교집합은 AND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뭐 그런 식으로 표시하게 돼요. 그만 줘라 너.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있지? 그러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그러면 PA에다가 PB를 더하고 거기에다가 PA 교집합 B를 빼게 된다 라고 하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확률 덧셈 정리는 딱 요것만 하는 거야. 요것만 보겠다는 거야. 확률의 덧셈 정리는 이것만 보겠다는 거고 여기에서 두 가지로 갈려요. A 교집합 B가 0인 경우가 있고 0이 아닌 경우가 있고 두 가지로 갈리는데 걔를 써보면 PA 교집합 B가 즉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인 경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A, B가 배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배반 사건 정의가 이거였었죠.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A, B가 만약에 배반이라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PA에다가 PB 두 개를 더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6건의 정의를 써서 표시하게 돼요. 6건의 정의를 써서 확률이 항상 일어날 확률은 1이잖아.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러 가는 거죠.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전 사건이라고 부르거든요. 항상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러 가자. 근데 확률이 항상 일어날 확률은 1이니까 1에서 PA를 빼야지.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됐죠? 자, 합니다. 또 그 다음에 A라는 사건이 있는데 B라는 사건을 뺄 확률 뭐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좀 어색해요. A라는 사건에서 B라는 사건을 빼라고? 이게 이상하잖아. 이상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해석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차집합의 정의가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러 가야지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등가라고 보시면 돼. A 빼기 B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혹은 얘는 이렇게 갈 수 있어. 등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바꿀 수 있잖아. 차집합이라는 것은 A라는 사건은 일어나면서 동시에 B라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렇게 똑같이 바꿔주시러 가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집합의 기호를 다 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나 저 차집합처럼 생겨있는 A 빼기 B가 일어날 확률 저런 거 있지 않니? 그럼 덧셈 정리에서는 뭐 딱히 많이 안 나옵니다만 어떤 공식의 증명이나 성질의 증명을 할 때 많이 이용이 됩니다. 증명 많이 이용이 되니까 요거는 보시기 바라고 순수 집합 문제를 풀지 않는 이상 확률에서 얘를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오히려 이쪽으로 보시는 것이 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건 그거 있죠. 뭐 드모르간의 법칙 집합이랑 똑같아요. 그거 하시면 돼요. 얘가 뭐 이런 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동그라미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전체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서 그 동그라미가 일어날 확률을 빼야지 여사건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P에다가
A가 일어나지 않거나 또는 B가 일어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하셔도 뭐 상관없어요. 드모로간의 법칙. 됐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있대요. 네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계산을 하래.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구름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는 거니까 1 빼기 P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 뭐 바꿀 수 있어요. 집합이랑 똑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혹은 드모로간의 법칙을 써서 하나씩 이제 분배하셔도 됩니다. A가 일어나지 않고 또는 B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합에서 쓰고 있었던 우리가 여러 가지 성질들을 그냥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있죠. A라는 사건이 B라는 사건 안에 그러니까 사건이 이 안에 포함된대요. 이렇게 집합기호로 그냥 썼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A 교집합 B는 A입니다. 그 다음에 A 합집합 B는 B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도 깔아볼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뭐 이딴 거 지금 알 수 있어요. 이딴 거 알 수 있고 세 번째 A에서 이제 B를 빼잖니? A에서 B를 빼면 A가 가만히 있는데 B를 빼라는 소리는 A하고 B의 공통 부분을 덜어내세요 그 소리잖아요. 덜어내게 되면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 공집합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있대요. 위에 얘기랑 똑같죠? A 빼기 B랑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똑같은 거니까 너도 공집합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맨날 여기 헷갈리더라고. 너는 뭘까요? 벤달